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오, 써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우린 뭐 원래는 굉장히 자주 보는데 그렇죠, 네. 네, 책걸상에서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 네. 책걸상에서 유혹하는 YG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써니를 모시지 못했네요. 자, 오늘 유혹남 YG 네. 그리고 피유혹녀 써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여름에 맞는 멋진 책을 가지고 왔죠. 불안한데 여름에 여름에 맞는 맞는? 이러는 거 보니까 또 왠지 막 스릴러 공포. 피 좀 날 것 같은데. 저 피야 뭐 저의 그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 자, 오늘 어떤 책으로 YG가 써니를 그리고 청취자들을 유혹할지 알아보기 전에 댓글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꼬냥미유님, 요코야마 히데오, 왠지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육사의 작가네요. 내용은 전혀 기억 안 나지만 엄청난 페이지 터너였다는 게 기억납니다. YG님의 혼신의 연기에 감명받아서 크크크크 책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요거 그 빛의 현관 1편에서 YG가 그 누구 연기였죠? 그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 하나 연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그거 들으시고 지금 댓글 남기신 거군요. 방송 들으면서 실시간 댓글 달아요. 빛의 현관 표지는 안소연 작가님 그림인데 경애의 마음 표지도 같은 작가님 작품이래요. 혼비님 안목 인정. 오, 이게 두 느낌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게. 참 월요일 방송 듣고 YG님 혼신의 명연기에 낚여서 빛의 현관 읽었습니다. 책 좋았습니다. 종종 명연기 부탁드려요. 크크크. 그리고 YG님 강한 과학 방송 원합니다. 강한 방송은 또 뭡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강량구의 강한 과학. 네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론 빨리 방송을 해야 하지만 대체 강행구 기자의 혼신의 연기가 뭐였나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빛의 현관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빛의 현관의 몇몇 대사나 이런 것들을 약간 연기 톤으로 읊었는데 그걸 혼신의 연기라고 간만에 놀리신 찾아 들어봐야겠네요. 놀리신 거죠. 또 놀리셨네요. 마키아벨리님. 최근 운동을 하면서 책걸상을 들어서 댓글이 뜸했는데 오늘 방송은 YG의 연기 열정에 감탄하여 재미있었다는 느낌을 꼭 전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책걸상 크루들께서 애정하시는 조혜진 작가의 책을 제치고 상반기 최고라고 하시니 정말 기대됩니다. 네, 나도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명연기를 펼쳤단 말이야? 그러게요. 발연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오랜만에 또 댓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플라님인데요. 오, 소름. 이것이야말로 기자의 촉인가요? 밤에 누워서 세 분의 티키타카를 들으며 킥킥대다가 제 닉이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네네, 저 마스이의 마사시 작품 나오기 기다리며 읽는 팬 맞고요. 진심으로 의도는 없었지만 신초샤의 이 작가를 왜 그냥 지나가는 걸까 의아함은 있었네요. YG님 기자 인정.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가 제일 좋았어요. JYP님 400페이지 살짝 넘는 건 괜찮죠? 하면서 또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주인공의 모델이기도 한 건축가와 건축주인 빵집 주인이 함께 쓴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도 좋습니다. 설계비의 반은 빵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 건축가 이름이 나카무라 요시우미인데 그 마스이에 마사시 작가의 집도 이분이 건축을 했고요. 네네. 이분이 그 빵집 주인 건축주와 함께 쓴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라는 책도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 네네네. 이거는 뭐 장르가 그러면 에세이가 됩니까? 에세이겠죠. 저도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는 읽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이건 진짜 재밌습니까? 400페이지 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하면 또 홀라당 넘어가서 읽어볼 수도 있죠. 마스의 마사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래그래요님 왠지요. YG님이 열내서 추천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그러면 안 읽고 싶은 마음이 불쑥.
왜 그럴까요? 크크. 저 YG님 좋아하는데요. 크크. 저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안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그레그레오님이 저 안 좋아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원래 좋아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초록 지붕집 N님. 전 지금 YG님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강연하는 거 유튜브로 보고 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 채팅창에 YG라고 썼는데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봤습니다. 근데 강연하면서 자 진짜 많이 한 거 아시나요? 뭐 아, 많이 했겠죠. 늘 많이 그랬나요? 하니까. 늘 많이 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는 확실히 줄었어요. 음. JYP가 그렇게 구박을 했잖아. 진짜 구박했어요. 한 문장에 이제가 7번 나오면 어떡하냐. 그 세. 항상 당신이 방송인이냐 진정. 항상 방송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제 많이 하는 건 알고는 있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려진다. 모든 문장에 이제가 나오고 한 문장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아니 프로 방송인은 그러면 안 된다. 거슬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극을 배워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돼. 그래서 연기하신 거예요? 군더더기를 빼는데 그래서 이제의 횟수는 크게 줄었을 네. 거예요. 요즘 거의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반작용인지 자 이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쓰는 표현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그 단어 아니나 다를까. 네. 맞아요. 너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뭘로 유혹할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작품이에요. 방송에서? 그리고 여름휴가 특집 같은 곳에서 이제 메인은 아니고 슬쩍 언급을 하기도 했었던 책인데 이상하게 힘을 줘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탓인지 네. 소설의 재미라던가 혹은 작가의 위상에 비해서 책걸상 애청자들이 반응이 그냥 큰 반응 없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작품이나 작가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온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지? 그렇게 언급을 했고 재밌고 근데 이렇게 묻히면 안 된다. 궁금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JYP한테도 제가 권했어요. 근데 근데 JYP가 아마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읽을 만한 재밌는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지에서 읽기에 딱 좋은 분량의 딱 좋은 내용이다라고 권했는데 또 서점에서 못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뭐 품절이나 절판 상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책을 갖다 줄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구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본 거야? 본 거예요. 오호. 그 근데 기억 작가 못 하시는 그 거예요? 작가 작품 전반에 대해서 오늘 뭐 네. 기회가 닿으면은 추가적으로 몇 개도 네. 소개를 할 예정이지만은 오늘 유혹하는 YG의 메인 작품은 일본 작가, 네. 일본의 여성 작가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 네. JYP는 이제 감 잡았어 이런 반응. 네. 그래. 그게 잠깐. 심지어 아웃은 2권짜리 아닙니까? 2권짜리죠. 2권짜리. 처음에는 네. 야, 너는 내가 여행지 가서 간단하게 읽을 책 추천해 달랬더니 또 YG 아니랄까봐 2권짜리를 추천해 주냐 하면서 타박을 했었는데 진짜 책 구해가지고 읽은 다음에는 재밌었다라고 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책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 잘 없을 뿐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그렇게 예약 주문 걸어가지고 그렇게 샀을 뿐, 네. 절판 상태이거나 뭐 구할 수 없는 책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일단 구하기는 쉽다.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써니한테 읽으라고 지금 하는 뭐지? 그게 좀 이제 의도가 있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좀, 유혹하는 YG는 써니뿐만 아니라 책걸상 애청자들 전반을 유혹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이 기리노 특별히 나스오라는 써니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작가 제가 뭐 써니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어쨌든 간에 아주 좀
같으면 나오지만 이 코너에 그래도 메인 게스트로 나오는 건데 나를 아니 보지 근데 않고. 써니도 분명히 읽고서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쾌감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지? 자, 근데 저는 지금 배가 무척 고픈 상황이라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얘기면 100% 넘어갈 거고. 음식 나와요. 어? 오 소름. 그래요? 음식 얘기가 어디가 음식 얘기가 나와? 나와요? 음식 그 주인공들이 도시락 공장에서 일하잖아. 아, 그렇구나. 기리노 나스오는 진짜요? 네. 지금 아까 YG가 쾌감을 느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을 많이는 안 봤는데 쾌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주는 작품을 주로 뭐지? 씁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책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리노 라쏘라는 작가가 있고 아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여성들이 메인 주인공이다. 이제 여성들이 네. 메인 주인공인 스릴러만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에 읽기 좋은데 여름에 읽는 책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뭔가 한기가 딱 도는 책. 그쵸. 그런데 이 아웃은 쾌감과 불쾌감이 동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끈적끈적함과 함기가 동시에 있는 책이에요. 네, 뭐 네, 동의합니다. 어, 그래요? 끈적끈적함과 한기가 동시에 있는 책이에요. 아 뭐야? 그냥 뭐 이거는 YG가 길게 유혹 안 해도 JYP가 무려 2권짜리 책인데 네. YG가 읽으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읽었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기쁘게 잘 읽었다. 이러면 끝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아웃이라는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냐면 우리가 재밌게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재미있긴 한데 맞아.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네, 나요. 네,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 책 재밌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 읽어봐. 읽어봐 이런 반응. 그런데 네. 아웃은 그 설정이라던가 네. 아니면 중간중간에 장면이라던가 심지어는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작품이에요. 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자,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JYP도 네. 아웃 지금 제목 딱 듣자마자 딱 기본 설정과 그 흐름이나 분위기가 다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여름휴가 특집 때 그 JYP랑 YG가 공통으로 여름휴가 때 읽어야 될 책으로 같이 권했던 책이 공교롭게도 그 심플 플랜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그래서 심플 플랜이라는 책은 아마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도 그 기리오 심플 나스인가요? 플랜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책, 아니에요. 그건 미국 아니에요. 책. 심플 플랜이라고 하는 책은 한기를 주는 책이거든, 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견할 만한 작품이 저는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 플랜하고 비교하는 거는 약간 반대입니다. 이건 심플 플랜은 어쨌든 좀 일확천금의 어떤 꿈 뭐 이런 대박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이게 좀 다이내믹하다 그럴까요? 이게 좋다. 재미있고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일확천금. 아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웃에서도 아웃은 뭐를 얻어요? 아웃 설정을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음. 이제 도시락 공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락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4명의 여자가 있어요. 자, 구조조정으로 네. 오래 다닌 직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마사코. 그리고 막 진짜 없는 형편에도 빚을 내어서 과소비를 하는 약간 좀 삽질을 천박하고 조금 하는 탐욕스럽게 나오는 철없는 네, 쿠니코라고 하는 또 등장인물이 이름들이 나오고요. 되게 찰떡인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리고 또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시어머니, 딸, 손녀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고달픈 과부. 이제 요시에. 그리고 도박과 술집 여자에 미쳐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맨날 맞는. 네, 야요이.
그러니까 인생이 음. 정말 잘 안 풀리는 그런 네 명의 여성. 나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리고 뭐 각각의 캐릭터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이 네 명의 여성이 도시락 공장 동기들이에요. 야간에 야간반. 일하는. 야간반. 아. 그 도시락 원래 이제 밤에 일해갖고 아침에 쫙 그쵸, 배달 그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급이 좀 높죠. 그런 이유로 힘들지만 밤에 일하는. 아, 여성 오케이. 네 명. 이해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도박과 술집 여자에 미쳐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 취해 들어오고 가끔 술 취해서 들어오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남편을 참다 못해가지고 네. 야요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남편을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죽어도 싼데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야요이는 약간 그 좀 캐릭터가 약간 수동적이고 네네네네. 뭔가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사고는 쳐놨는데, 자 그래서 야요이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그 맨날 자주 보는 그 도시락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세 명밖에 세 명밖에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이제 리더격인 마사코예요. 마사코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구조조종으로 이제 오래 다닌 직장에서 해고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이제 침착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막 약간 조금 더 이제 배우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팀원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뭔가 그런 역할을 해야서 그거 딱 보면 알잖아. 써니도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될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JYP잖아. JYP는 안 돼. 신고해. 바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거 피자가 어떻게 지우나요? 그리고 이제 마사코는 근데 마사코가 갔는데 둘이서도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결국 그래서 조금 네 명이 다 엮이는 거예요? 네, 4명이 다 그렇죠, 엮이는 그렇죠. 거예요. 이 요시에랑 쿠니코까지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션은 살인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이 남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소설의 도입이에요. 그게. 요건 네. 이제 스포일러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네. 저 무슨 책 속에 네네. 다 인터넷 나와 서점에 있는. 다 나와 있는 있는 내용이고 얘기. 이거 굉장히 앞부분에 사람 죽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네. 오, 좋아요. 그런 거. 빠른 전개. 네. 아니 그거 괜찮지 않아요? 뭐 이 이거까지만 듣고. 아니 여기서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 네 명이 그러면 이 시체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거지? 근데 왠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쉽게 은폐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예상을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그 여성들이 그 망나니 남편의 시체를 잘 은폐하고 안 잡혀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독자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응원하게 되는 응원하게 거야. 되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막 당연하죠. 상황이 펼쳐지는군요. 당연하죠. 이 기리노 라쏘. 저 표정 어떻게 하지? 기리노 이거 라쏘가 한 800쪽 되지 네, 않습니까? 진짜 두고 잘하는 합치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그 등장인물의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고 내가 마치 그 등장인물이 된 듯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리노 라쏘 작품은 물론이고 아마 일본 작품 전부 다 통틀어서 혹은 아시아권 작품 전부 다 통틀어서 그 미국의 에드가상이라고 하는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에 주는 상이 있거든요. 람포. 근데 그 상에 에드가상 에드가와 람포. 에도가와 너. 남포상 말고 그거 미국의 말고? 에드가상 에드가. 에도가와 말고 에드가. 미국의 에드가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책걸상 좀 들었어. 어. 난포 떠올리는. 그 2004년에 이 아웃이라는 작품이 영어로 번역된 다음에 그 에드가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그 상은 못 탔죠. 그 상은 못 탔지만. 근데 타임인가가 선정한 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몇 권 뭐 이런 데 오르기도 했고 영화로 또 만들어지고 하여튼 스토리 자체는 뭐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금 써니가 이야기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쉽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 네 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끝까지 미션을 완수하느냐 거기에서 또 이제 기대를 배반하는 거죠. 아. 약간의 스포일러가 되자면 내 사이에도 당연히 하지마 스포일러 하지마. 갈등과 배신과 갈등과 균열과 배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개가 뻔하지 않아요. 어. 뻔하지 않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전형적이지도 않아요. 자꾸 독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생각에는 뭔가 4명의 여성이 있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걸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예상하는 거를 다 뒤집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흘러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사채업자도 나오고 뭐 야구자도 나오고 이제 점점 이 왜 이렇게 수습하기 스케일이 어려워지는 커져? 스케일이 커져요. 뭔가 하나 해결해서 야 이제 좀 끝나가나 싶은데 아직도 이게 지금 보니까 한 750쪽 되는데 아직도 200쪽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해결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일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쉬울 리가 있어? 이렇게 아. 쉬울 리가 있어? 이제 그러면서 상황들은 점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걸 그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마사코는 어떻게든지 간에 수습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전개가 되는 거죠. 일이 극적으로. 점점 그런데 더 이제 커지고. 그 와중에 또 이 기리노 나소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도시락 공장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일하는 4명의 중심 여성 등장인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사회의 현실을 너무나 극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개연성 없는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어쩌다가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 막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끈적끈적하다고 하신 거예요? 겹쳐 보이는 끈적끈적한 건 약간 느낌,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 이제 이런 게 이제 네네네. 끈적끈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게 만든 계기인데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소설을 딱 읽다 보면은 이게 원서가 199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1990년대 책이네요. 네. 후반에 거품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7, 8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본 일본. 사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랑도 되게 겹치는 거예요. 주로 그런 책들을 지난번에도 좀 추천을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 사회랑도 되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적 재미뿐만 아니라 되게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 경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웃은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말이 짧다. 고로 너는 읽을 것이다. 나는 추천한다. 고로 너는 읽는다. 네. 자, 2권입니다. 한 740쪽 되고요. 네. 이 장난 좀 쳐볼까?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 약간 하자면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 남편 죽었잖아요. 네. 이 책 2권 통틀어서 나중에 가면 부활하나요? 부활하냐고? 부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토막도 냈기 때문에 부활 네. 못해. 아 그렇구나. 완벽하네. 근데 나중에 이 소설에서 한 명만 죽는 거 아니다? 그건 누가 죽을지는 모른다? 오. 자 아웃 사실 YG란 JYP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네. 아마 호기심 때문에라도 맞아, 들여다볼 맞아, 수밖에 맞아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웃을 읽으면 기리노 나소라는 작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소설들을 찾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무라나 미로라고 하는 물하나 미. 무라나 미로. 무라나 미로. 무라나 미로라고 하는 여성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 소설이 있어요. 이 작가가 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성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를 저는 꼭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꼭.
예, 꼭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라노 미로라고 하는 여성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꼭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무라나 미로 시리즈를 읽고 나면 네. 혹은 무라나 미로 시리즈를 한 권 읽었는데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신 분은 기리노 나소의 이제 다른 작품을 네. 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분에게는 네. 어떤 걸 권하실 거예요? 메타볼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메타볼라? 메타볼라? 네, 메타볼라. 처음 이 듣는데. 메타볼라는 이제 건축 용어의 메타볼리즘이라고 네. 하는 건축 용어에서 나온 제목을 이제 기리노 나소가 거예요? 가져온 것인데 그러니까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거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잖아요. 뭐 프리터, 워킹 푸어, 은둔형 외톨이, 맞아요. 왕따, 네네. 니트, 청년 멘토, 멘토들, 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뭔가 뭐 위로라던가 위안을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 소설에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삶과 그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균열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건조하게 차갑게 묘사한 책이 이 메타볼라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스타일의 이 기리노 나소의 매력을 또 볼 수 있는 소설이라서 심지어는 이 메타볼라라고 하는 소설을 놓고서는 제가 한 전문가 한 2-3명 모아놓고서 대담도 했어요. 그래. 네. 같이 다 메타볼라라고는 책을 읽혀본 다음에 네. 이 메타볼라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 문제나 세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예요. 메타볼라는 2009년에 나온 책이고 588쪽인데요.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지는 않네요. 이건 도서관 가야 되는 계열이고요. 근데 기리노 나소는 뭐 다작하는 편이라서 최근에 또 계속 책이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그 기류의 X 그건 네. 이제 약간 좀 그렇죠. 별로 네. 네. 근데 새로 한 권 더 나왔네요. 요거는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그로테스크라고? 아 그로테스크는 제가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네. 그로테스크가 나온 지도 벌써 꽤 2년이 됐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노 나소가 그 일본에서의 명망이나 인지도에 비해서 한국 작가들한테는 잘안 한국 팔려. 팬들한테는 매니아층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팔리는 작가는 아닌데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일본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왜 안 팔리는지 알겠어요. 나도 기리노 알겠어. 나소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세상은 더 나빠질 거야. 암울한데 암울함을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군요. 그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네네. 근데 그런 작가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세계관이 고스란히 소설 안에도 들어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괜한 희망이나 괜한 치유, 힐링, 뭐 화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좀 불편하지만은 네. 그대로 투영하는 네, 투영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이면에 있는 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벗겨내는 그런 작품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리노 나소라는 작가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 사건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참 답이 없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웃은 좀 나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웃을 입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유가 아웃은 있구나. 좀 다크하고요. 좀 네. 어둡고 그게 쾌감과 불쾌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즐거운 이런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작가는 사실 아니고 약간 한숨 쉬면서 보지만 그렇다고 계속 해서 보는? 이게 본격 무슨 사회파로 분류되는 그런 계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럽이나 어디 무슨 미국의
이런 소설처럼 막 연쇄살인만 나오고 네네. 막 피가 막 칠갑하고 이런 계열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되게 좀 사람의 심리? 뭐라 그럴까 너무 리얼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쁜? 아.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건 뭐죠? 그게 어디 소개 읽었는데 그게 그로테스크구나. 그 실제 살인 사건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네. 쓴 거. 다 현실에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소설 같지 않고 그래 이게 현실이지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팔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기리노 라쏘의 작품을 어쨌든 간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꽤 읽어본 편으로서는 아웃이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밌어요 진짜. 네. 네. 뭐 괜히 뭐 에드거상 최종 후보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 작가 다른 작품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또 어쩌면 저처럼 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리노 나스오 진입하는 차원에서 아웃 한번 읽어보는 걸로요. 네, 읽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관심 있는 애청자들이 더 많고 네. 그리고 또 기리노 라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 초청도 하세요. 작가 작가상에서 초청? 한번. 아니 딸내미한테 세상은 또 나빠질 거야라고 하는 작가가 자 YG와 제야 책걸상에 좀 비대면으로라도 연결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좋아요 뭐 이러겠어요. 그리고 전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아웃은 일드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혹시 저도 안 봤어요.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일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웃 드라마 보신 분들은 요거 드라마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러게요. 댓글로 근데 이 알려주시면. 기리노 라쏘가 51년생이니까 벌써 69세더라고요. 네. 만으로 생일 안 지나서 아직 69세군요. 네. 자, 오늘은 요카노 YG 기리노 라쏘 월드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아웃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 손에 한번 들면 놓을 수 없는 작품을 권해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의 시간을 또 왕창 뺏겠네요. 네. 네, 좋은 책으로 유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